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S 뉴스 안기훈, 고소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등교 개학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10대 청소년들은 여전히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불감증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받고 있는 한 학생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열 감시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교실에서는 한 사람씩 거리를 두고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는 어떨까? 상대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던 사교육 현장에서도 학생 간 거리 두기와 실내 방역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등을 서스럼 없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자주 가시나요?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나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방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곳을 방문한 학생들로부터 N차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한 PC방에서 확진자가 20명이 나오는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등교 개학을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학교와 학원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노력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감염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 나중에 치명률이 적다고 하지만 가족들, 연장자가 있다든지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지금 일부 청소년들은 결코 건강하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역에 느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방역에 가장 힘써야 하는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들은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GBS 조준호입니다. 방심한 금물이라고 하죠.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관저동의 마치광장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곳에서 만 6세 이상의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이른바 유아용 전동차 때문에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GBS 디지털 뉴스 제작팀 조혜준 기자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여기는 대전관저동의 한 광장.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친구나 가족, 연인끼리 놀러오는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오래전부터 이것에 의해서 무법지대로 변하면서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여길 지나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정체는 바로 유아용 전동차. 안 그래도 사람 많은 이 광장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많은 전동차 때문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고 해요. 여기로 자전거 타러 자주 오는데 그 전동차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다칠 뻔해서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친구랑 타러 오다가 그 전동차가 갑자기 박아서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 전동차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광장에는 2개의 유아용 전동차 대여업체가 있었는데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전동차를 빌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대여업체를 가봤는데요. 전동차 종류별로 요금도 달랐고 실제로 빌려주는 전동차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광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전동차를 타게 되면 행인들과 부딪힐 우려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고가의 차량과 부딪혀서 거액의 수리비가 청구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행인과 충돌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등 사고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전동차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에 대한 대여점의 보상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관할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서 보상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뺑소니 아닌 뺑소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유아용 전동차가 광장을 돌아다녀도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니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를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관저동의 이 광장의 안내문을 살펴보니 주민들의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동력장치 운행을 주의해달라는 현수막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던 거죠. 이게 부주의지, 부주의. 여기에서는 이렇게 숙지를 해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안 봐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칼을 빼들었는데요. 서울시 성동구의 서울숲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상업적으로 대여해서 탈 수 있는 유아용 전동차, 즉 전동차 대여점의 입점을 전면 금지했어요. 서울시에서는 다수의 전동차가 공원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의 산책로를 방해하거나 시설물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아용 전동차가 과도하게 많이 다니지 않도록 대여점의 입점을 제한한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동차를 가져와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처럼 대전에서도 유아용 전동차 이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관저중학교 GABS였습니다. 내년에 봐요.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유아용 전동차를 태우고 타는 부모님과 아이들, 유아용 전동차 대여점 상인들까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